하이닉스도 이제 서서히 탄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 매수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좀 어떻게 펼쳐야 되고,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은 뭐 하이닉스에 비하면 별로 없었는데 매수해도 괜찮은지. 저는 삼성전자 매수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리딩하는 시기에서는 저는 무조건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HBM에서는 네,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었고, 네, 삼성전자 좀 수율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계속 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저는 삼성전자한테도 좀 기회가 돌아오지 않겠냐.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또 특히 이제 D램 쪽들, 뭐 랜드 쪽들, 이런 범용 쪽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좋아지면은 삼성전자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사실 모바일 쪽들도 어느 정도 조금 가미가 되고,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면은 가전과 모바일 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한테 조금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계속 배당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기업들한테는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을 산 사람 투자자들한테는 분리과세도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금융 섹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도 계속 이제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지주 회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삼성전자 저는 괜찮다.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직전 고점은 86,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81,800원이고 추세로만 봐도 이제 21선 올라오면서 이게 61선이잖아요. 정배열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저는 조금 좋게 보고요. 수급만 놓고 봐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네요. 개인이 팔고 있잖아요. 사실 뭐 배당 끝나고 나서 나온 물량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36912에 이제 배당을 주니까. 그렇지만 오늘 보시면 이제 연기금도 투입이 됐고, 지금 외국인도 다서 계속 사고 있고, 79,000원 요때에서 외국인들 지금 1,800만 주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외국인들 자금 계속 들어온다라면은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예전에 직전 고점이 여기 9만 원대도 있잖아요. 96,000원. 여기까지 한번 접근 시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상반기에는 지수 리딩력은 거의 뭐 하이닉스,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한테 조금 힘이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만 원 언더에 혹시라도 내려온다라면은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도 보시면 79,000원대에서는 잘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8만 원 언더만 내려오면은 저는 계속 기회다 생각하고.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별로 안 올랐으니까 삼성전자에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하이닉스를 다 놓치고 삼성전자에서 큰 수익을 못 본 부분들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반기도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올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40달러까지 갔다가 120, 한 5, 6달러.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내년 거까지 풀로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풀로 꽉 찼어요. 그러면 실적이 예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적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업사이드가 막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믿고 HBM으로 달려왔으니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도 내년이 고점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년, 올해 하반기는 고점이 아니네요. 그렇죠.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내년이 고점이죠. 하지만 주가는 6개월 선행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제 서서히 탄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 가격적인 부분만 봐도 지금 이게 차트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보시면 요때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8만 원대가 신이 주신 찬스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8만 원대에 수렴이 돼 있을 때가 매수 찬스였었고 이제 쭉 가면서 지금 60일선을 넘나들면서 계속 하이닉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쭉 벌어졌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말할 때는 이격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주가가 이격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이격을 줄이는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대치가 뭐 주가 반영돼서 요새 뭐 목표 주가 하이닉스 30만 원 나오고 있으니까 40만 원도 나오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가 시장에 주도적으로 반도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움직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큰 수급에 있어서는 좀 삼성전자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상태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급이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 무조건 빠지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다들 갖고 있는 거거든요. 6월 18일까지 외국인들 많이 샀네요. 그쵸. 이쪽까지는 많이 샀죠. 근데 엔비디아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사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21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세요. 21선 기준으로 지난번에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온 게 이제 21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조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단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제 하이닉스도 트레이딩입니다. 삼성전자로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좀 약간 웃기잖아요. 네. 룸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5% 이상 룸이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저점인 21만 5천 원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 고점하고 이제 저점 사이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이 나오면서 이제 이평선들을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 작업의 시간이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엔비디아 주가만 보면 예상이 돼요. 엔비디아 빠지면 그냥 같이 빠지고. 같이 꺾이는 거죠. 네, 엔비디아 오르면 같이 오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그쪽에 많이 연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이 거의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 주식은 옵션과 같아요. 예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안 가요.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주가가 움직이는데 서프라이즈가 없고 예상하는 수준이다. 좋은 건 알지만 예상하는 수준이면은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상승해서 이격이 더 벌어진다라면은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서 그 흐름만 그대로 좀 따라가시면 좋겠고 지금 단기 추세상으로는 요 21선 지난번 찍었던 저점권 21만 원대 중반 여기를 최대 좀 지지선으로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그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더 크게 오르려면 결국 HBM,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없이도 계속 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요 모양 요 꼴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거 납품될 가능성은 과연 얼만큼?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기회를 네. 열어주고 있죠. 네.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순왕은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해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수율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율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수율 잡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수율이 좀 이게 HBM이 뭐가 안 좋냐면 HBM은 사실은 고메모리고 이게 계속 쌓는 거잖아요. 고대역으로 네. 이게 쌓는 건데 이 많이 쌓은 것 중에서 하나만 뻥 나도 수율이 쭉 빠지고 다 버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율이 한 개가 만약에 수율이 80%가 나와도 이게 쌓았을 때 수율이 안 나와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이 안 나오고 쭉쭉쭉쭉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수율이.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율이.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좀 잡는 게 많이 중요한데 제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하반기 좋게 보는 거는 HBM이 아니어도 레거시형, 일반 범용 반도체 쪽에서 지금 디램이나 낸드 이런 쪽들 쇼티. 왜냐면 상반기 다들 우리도 다 HBM이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바람에 이쪽에 쇼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램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모자라서 지금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지금 삼성전자가 15% 정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적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한다라면은 하반기는 좀 삼성전자한테 실적 회복의 시간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이닉스의 T10원도 공과 한미 반도체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한미 반도체. 뜨거웠죠. 지금 반도체 상반기 3대장을 찍으라 그러면 한미 반도체, 테크윙, 테크윈,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네, 뭐 요거 외에도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요 세 개가 3대장이거든요. 보시면 한미 반도체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대장은 대장이에요. 한미 반도체 지금 수주도 계속 있었고. 근데 한미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차트가 여기 수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종목을 고르실 때 이평선이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수렴한 시점에서 빵 뛸 때 장대 양봉을 거래량과 함께 빵 뛸 때 그때 무조건 관심을 갖고. 그때 매수 시점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이 중간 허리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면은 타이밍이다. 그때 저기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쵸. 어떻게 거래량이 저때 터졌잖아요.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샀을까? 다 알고 많은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건데. 아, 그런가요? 네. 뭔가 내부자 관련된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날은 사실 이날은 못 샀겠죠. 네. 이날은 못 살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이 한 2주 동안 기회를 주잖아요. 2주 동안 기회를 주면서 이 장대 양봉의 중간 허리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그어드리면 네. 여기 이쪽 고점을 돌파한 상태 속에서 내려가도 이 고점 이하로 내려오질 않잖아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치고 갔고 쭉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도 좀 한 달 동안 지루하게 움직였고 다시 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여기서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요런 모양이 요 부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점과 저점 사이에 상승안의 고공권 박스권 네, 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가 이제 많이 줄고 있단 말이죠. 거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는 사실 막 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살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한미반도체는 이제 지금 21선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죠. 21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만 보시면 한미반도체 18만 원대 강하게 돌파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만 원을 좀 저항대로, 그죠? 근데 바닥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여기 저점 찍어줬던 여기 16만 원대 중반이죠? 네. 여기 깨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깨지면 다시 뭐 지지선 설정을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21선을 그동안 깼어도 한 번도 61선 터치 안 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데 18만 원을 다시 못 넘느냐. 그럼 이거 약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탄력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계속 18만 원 트라이 했을 때 못 넘으면 매도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하이닉스 움직임에 많이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도 좀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격 조정이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빠지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면은 바로 매도. 요새는 그래요. 일단 사. 그 선제 없고 튀어처럼 일단 사고 튀면은 다행이고 안 튀면 바로 손절. 아니면 손절. 네, 요새는 좀 그런 전략이 많은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엄청 올라왔거든요. 네, 이쪽도 하반기에 실적 엄청 좋아진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는 계속 쭉쭉쭉쭉 가는 그림이잖아요. 오히려 한미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 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수급도 보시면은 다시 또 투신이랑 사모펀드가 다시 붙기 시작했고 어제 외국인들 많이 샀거든요. 100만 주 넘게. 이쪽도 지금 되게 애널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되게 좀 좋게 미는 섹터. 여기는 조금 더 5일선 위에 있고 61선이랑 좀 이격이 있습니다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보유하신 분들은 한 54,000원 부근 단기 지지선 설정해 놓고 추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조금 갭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한 여기 4만 2, 3천원까지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한 번은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고 제일 강했던 게 테크윙이잖아요. 어떻게 저 테크윙은 쉬지도 않고 맨날 갈까? 여기 이제 핸들러 업체인데 눈물 나죠? 진짜 엄청 많이 갔죠. 그죠? 제가 거짓말 아니라 여기서 샀거든요. 이때 8,000원대. 빨리 파셨는 것 같은 뉘앙스네요. 8,000원대 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혈압이 터져서 못 참았어요. 그러다가 막 급등을 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급등했을 때. 네, 요때 일단 정리. 지나고 나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좀만 견딜 건. 제가 가을에 계속 유튜브나 다른 방송 가서 반도체 사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때 사놨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이평선이 모을 때 사야 된다면서요. 여기서 모였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참았는데 힘들더라고. 터졌는데. 왜냐면 이때 겨울에 잘 안 가더라고요. 가을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터질 때 돈을 샀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갭인가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면 짜증나서 안 사게 되는 거.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이렇게 대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대장이 된 종목도 오늘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 보이시죠? 9% 빠졌네. 거래도 뭐 아주 많이인 건 아니지만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수렴이 되어서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격 조정이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종목도 약간 그런 이격 조정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좀 많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연기금도 이틀 연속 팔고, 외국인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크윙, 이수페탈시스, 한미반도체 요 세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게 조금 보시면서.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AI 반도체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가져야 될까요? 아, 그러게요.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AI 반도체가 너무 광범위한 게, 아시다시피 그동안 전력이 부족해서 AI 반도체가, AI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아, 그래?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면 발열이 심해. 아, 그럼 이 발열을 잡아야 되니까 액침 냉각 해야 돼. 그럼 냉각이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CXL 테마라고 해서 이게 컴퓨티드 무슨 링크인데 하여튼간에서 이 판에다가 잘 서로 이게 링크하게끔 하는 CXL 테마주들이 좀 많이 갔어. 오늘 그게 좀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일단 인공지능으로 따지면 또 그동안 좀 많이 갔다가 이제 푹 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뉴로모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뇌와 관련돼서 이제 신경망 관련되는 이런 것들 많이 갔었는데, 이게 사실 또 다시 갈지는 봐요. 왜냐면 말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들이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테마로만 많이 갔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그 CXL,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왜냐면 이 전력을 잘 배분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간섭을 잘 하게 해서 잼도 안 걸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기판에다가 이제 얹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기판 관련주들도 일정 부분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이 기판은 사실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생기는 기판들이 이제 움직였던 건데, 이 CXL 테마로 많이 부각이 됐다가 망가졌다가 오늘 좀 반등한 종목들이 보시면은 이제 오킨스 전자. 요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쪽에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초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인공지능이. 그랬다가 이제 주르르 빠지면서 이제 바닥 나온 이후에 오늘 이틀 만에 이제 거의 4월달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그랬었고, 그 다음에 퀄리타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가 있어가지고 좀 더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많이 간 게 네오셈. 네, 요것도 이제 많이 가고, 여기 직전 고점까지 좀 갔고요. 그 다음에, 기판 중에서 코리아 서킷. 요것도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CXL 테마? 요런 것들 조금 하반기에 조금 부각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디램 쪽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공정 장비들이 그동안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디램 계속 많이 생산하고 가동률 올라가고 그러면 반도체 라인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소재 쪽들, 이런 쪽들도 조금씩 실적은 회복될 수 있겠다. 왜냐면 상반기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많이 갔던 거, 가온칩스 같은 거 보면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간 게 이제 GST도 많이 액침 냉각으로 갔었다가, 최근에 이제 본딩 업체들 중에서는 한미도 많이 갔지만 어닐링 업체들하고 이제 본딩 업체들 흐름은 그래도 좀 계속 유효했어요. STI라든지 이제 스크러버 업체인 유니셈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인공지능의 가장 최약점을 뭐라고 시장에서 꼽느냐 하면 더 이상 공부할 데이터가 없을 때. 이게 지금 최악이에요. 그럴 수도 있군요. 더 이상 넣어줄 게 없을 때.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최약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더 쭉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의 고갈, 뭐 이런 부분들 지금의 속도로 계속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HBM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HBM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다른 저사양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기술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은 투자를 해서 더 이상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우려감이라고 미리 이제 우려 아닌 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게 인공지능의 단점이다라면은 그 전력 소모를 적게 해주는 저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들.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들도 최근에 그래서 어버브라든지 오늘 뭐 제주 반도체도 좀 반등한 모습이고, 이게 다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쪽들이고요. 그거 그 다음에 반도체 쪽만 놓고, 반도체는 정말로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공정 가스 이런 쪽들은 저기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제 못 갔던 레거시 장비들 쪽들 이제 순환매 좀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인공지능만 놓고 딱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물량도 딸리고 비싸고, 아까 데이터의 한계성 이런 부분들. 근데 아까 또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로봇한테 피부를 이식해서 붙여줬더니 씩 웃었다. 사람들이 무섭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섬뜩하다. 그런 거 영화가 진짜 정말 현실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헐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허. 네, 그거 영화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세상이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농담처럼 뭐 아리야 뭐 끝말잇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윤리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계속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제가 봤을 때 발전한다라고 치면은 로봇이랑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의료기술 쪽들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무한한 투입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인공지능만 하반기에 놓고 본다라면은 좀 회복 구도에 있는 게 로봇 쪽들. 지금은 최악입니다만은 실적이 안 맞춰주니까 최악입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휴머노이드가 지금 공장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저는 로봇 쪽들도 하반기에는 한 번쯤은 기회가 온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 AI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의사들과 이제 정책 대결을 계속 하면서 그런 상태이잖아요. 이것도 의사가 없으면 이 없는 의사를 뭔가 해결해 주는 게 사람만 많이 뽑는 게 장땡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손이 딸리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뭐 로봇 이런 쪽들도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 시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